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나 달러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현재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점점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 아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요 기업들의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는 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도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지금 시장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굉장히 좀 많이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오늘 1시간 집중하시면 많은 것들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 잠시 후에 빠르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짚어주시는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현재 시장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그리고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마스터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타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주요 상품들 전략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PDP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니다우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추세가 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제 기법상으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2시 30분 뉴욕장 개장한 다음에 요 제가 자랑하고 있는 5일선 기법, 21선 기법, 한 자리, 두 자리, 세 개, 네 개, 5자리가 일단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익권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2시 30분, 최소한 22시 30분부터는 매매 준비 계속적으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최근 포인트는 여기 700라인이거든요. 잠깐 다시 주고 여기 700라인입니다. 700라인에 지금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우리가 5일선 기법이 여기 있죠. 가장 최근에는 지금 700라인에 매도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약 70틱 정도. 실시간으로 지금 약 70틱 정도 일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일선 기법 나온 다음에 지금 70틱, 최대 71틱 정도 일단은 가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 캔들과 이평선이 지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5자리 제가 나온 거 체크해 드린 거 제외하고는 아직은 들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미니다우 오늘 대응 전략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5일선 기법으로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진입 아직 유효하고요. 지금 여기는 지나갔습니다. 이 캔들은 지나갔고 캔들이 형성되면서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이 있으면은 매도 종가 진입 일단 유효하고 성견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 성견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신호 대응 일단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데요. 한
3분 정도만 추세가 덜 나왔으면 좋은 자리 한 자리 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 지금은 일단 아직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 없으니까 5일선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일단은 미니다우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단 골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 방향이죠. 예, 지속적인 매수 방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제가 특이하게 일단은 좀 5분봉 보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요 5일선 지금 딛고 가고 있죠. 5일선 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초 남았습니다. 제가 자리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3,436, 3,400, 잠시만요. 요 종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6.2. 자, 3436.2. 네. 3436.2의 매수 MIT입니다. 매수 MIT. MIT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3436.2의 매수 MIT. 요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올 때 MIT 기법으로 일단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일단 3436.2, 3436.2의 매수 MIT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니다우하고 지금 미니다우하고 골드 일단은 제가 자리를 조금 미니다우는 대응 방안만 드렸고요. 골드는 일단은 자리 일단 드렸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볼 자리가 아직은 없거든요. 뭐 시간 일단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씩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 자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미니다우가 골드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니다우와 골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미니다우는 5일선을 터치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3,436.2 매수 MIT를 걸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 미니다우와 골드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술적인 타점들 잘 짚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주식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하이테크 기업들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 테슬라와 알파벳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오는 22일 이번 분기 실적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설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는 광고 비용과 AI 관련 자본 지출 세부 사항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며 구글의 온라인 광고 기술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보잉, IBM, 인텔, P&G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IG 노스 아메리카의 CEO는 지금까지 시장을 성장시켰던 매그니피센트 7이 만약 성과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둔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오늘 달러당 140선까지 올라
전주 대비 1% 이상 절상되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23일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인 G20 세계 정상회담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 회의에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해 외환 문제에 대한 별도 회담을 가질 걸로 예상됩니다. 엔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 관세를 도입한 이후 안전자산 선호 흐름 속에 강세를 보이는 중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더라도 엔화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매수 포지션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고 전망했고, 미즈호 증권은 연말까지 엔화가 이전에 달러당 145엔에서 133엔으로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 부과로 인해 더 많은 엔화 전략가들이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6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6%로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재정 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와 같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양회 기간 열린 경제부처 장관급 기자회견에선 지급 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낮출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쟁으로 인해 주요 중동 산유국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현지 시각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10년 만에 고위급 핵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오만의 중재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간접 협상을 한 두 나라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브렌트유와 WTI는 이란의 석유 공급 긴축 우려와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세를 보이며 약 5% 올랐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이슈를 점검하고 있는 동안 또 금 선물, 아까 주셨던 타점을 바탕으로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네, 한번 수익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자리 드렸습니다. 34, 36.2 매수 MIT죠. 매수 MIT. MIT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MIT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내일이죠. 공개 방송하면서 가르쳐 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3436.2 매수라고 일단은 보시고요. 어디까지 찍었죠? 41.8. 41.8 찍었으니까 최대 56틱 수익입니다. 최대 56틱 수익이고요. 한화로는 약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짧은 순간에 56틱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느냐? 제가 한 가지 좀 더 드리면 41.2, 41.2의 매수 MIT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41.2, 41.2의 매수 MIT. 다시 수익 나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무슨 자리냐면 제 기법 별로 없어요.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령과 발상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딱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41.2의 현재 매수 중, 41.2의 현재 매수 중입니다. 20틱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일단 최소한 20틱 정도 보시면 되니까 43.2 정도, 43.2 정도까지 일단은 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일선 기법입니다, 여러분.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이라는 거는 파란색 선이죠. 파란색 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입니다. 양봉의 종가. 이게 3436.2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지금 미니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 보실 자리들이 일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골드로 일단은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일단은 저기 41.2에 들어가신 분들은 컷이 한번 나셨을 수도 있고 지금 본청에 나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41.2는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요. 36.2 매수 자리, 36.2 매수 자리는 최대 56티기로 일단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선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익 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겠고요. 이 짧은 기간 안에 또 이 시간 얼마 안 됐는데 80만 원 수익이라니 이게 바로 해외 선물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수익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성현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시간 이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의 이슈들을 전해드렸고 마스터님 일단은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슈는 이미 증시에 다 선 반영됐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 일단은 주목을 해야겠죠. 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물 시장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어떤 흐름, 근데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에 의한 피로감이 일단은 조금 누적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은 굉장히 혼조세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그 이슈에 대해서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일단 실적 발표위에서 단기적으로 그 시간대별로 임팩트는 있겠지만 큰 흐름을 바꾸는 거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지를 하시고 주요 기업들 특히나 엔비디아 중심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때 그때 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시장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때 일단 편승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일단 조금 보셔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일단 좀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일단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거든요. 국채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조금 말씀을 드린 건 있습니다. 국채, 미국채죠? 미국채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나 10년물 미국채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사실은 내가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선물 하는데 국채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금융자산 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채 아닐까요? 빙고. 그렇죠. 네. 여러분,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하시죠? 그렇죠? 근데 국채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요. 10배 이상이에요. 세계적으로 1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국채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그래서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매크로 시장 분석,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적인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마이크로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장을 보시는 거고 매크로 시장, 큰 시장을 보시려면 채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숲이 채권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권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국채 제가 잠깐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느냐. 국채는 어떤 나라의 신용도를 나타내요. 나라의 신용도를 나타낸다고요. 자, 어떤 나라에서 미국 정부 명의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죠? 채권 발행합니다. 자, 우리가 1년 있다, 3년 있다,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 원금을 주고 매년 이자를 줄 테니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채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국하고 브라질, 제가 브라질을 항상 예로 들기는 하는데 안타깝습니다만, 자, 미국하고 브라질이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10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빌려주실 거예요? 미국에다 빌려주시죠. 브라질에 빌려주실 겁니까? 미국에다 빌려주실 겁니다. 왜요? 미국이 신용도가 있으니까 브라질에 비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국채라는 게 왜 중요하냐? 국채는요, 어떤 나라의 신용도를 나타냅니다. 신용도를. 오케이? 자, 그러면 미국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폭등에. 자, 보세요. 채권은 이제 국채라고 하면 채권은 뭐예요? 그 국가의 신용도다. 신용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채를 갖고 있습니까? 미국의 신용도가 가장 크니까 가장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 안전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요. 그렇죠? 안전도는 높으니까 굳이 미국이 자기네 채권이 안전한 걸 자기 스스로 아는데 금리를 많이 주겠습니까? 국채 금리를 많이 주겠어요? 수익률을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안전도가 낮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요. 금리가 높습니다. 야, 우리가 금리 20% 줄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뭔가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 금융 위기가 올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침체가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채의 신용도가 낮아지겠죠. 신용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채를 판다고요. 불안하니까 팔아요. 자, 그러면 국채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자, 수요 공급 이론에 맞춰서 국채의 공급이 높아지면 국채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국채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채권의 가격과 그리고 금리, 채권 금리와 수익률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요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지금 외우고 계십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 수익률은요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지금 조금 불안하고 신용도가 낮아지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죠. 국채 가격이 내려가니까 반비례니까 뭐예요? 국채 금리와 수익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외우세요, 그냥.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다. 채권 가격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미국채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조금 불안하니까 많이 팔아요. 그럼 미국채의 공급이 높아지죠.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공급이 높아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금리와 수익률이 반비례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채가 휘청이니까 금리가 폭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불안. 미국채. 신용도 하락. 국채를 팔죠? 국채 공급이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 가격과 뭡니까? 채권 금리 수익률은 반비례니까 높아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프로세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 특히나 10년물, 특히나 미국채 10년물은 뭐하고 연동이 되어 있냐면 모기지론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년물 금리는요, 모기지론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모기지론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 살 때 대출받는 금리입니다. 집 대출 금리. 이거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그 미국 서민들이 받은 집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예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어디까지 가요? 쭉 가서 서민들의 집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융과 경기가 더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시고 연결이 되셨으면 미국채에 관한 큼지막한 프레임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디테일한 거 알고 싶으시면 내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관세 이슈 피로감인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매매하고 일단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난주 복귀를 일단 조금 해드리기는 할 건데요.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항생 위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오후에는 골드 비롯한 미장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매매가 녹록지는 않은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잡혔어요. 한 2주 정도 굉장히 호가창이 많이 비면서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항생장이었는데 저번 주부터 일단 항생이 잡혀 있어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익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매매가 일단은 가능은 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미장입니다. 미장. 관세 이슈가 일단은 1단락 조금 되긴 했는데 뭐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뭐 쉽게 결론은 아마 안 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금 미달분에 관한 것을 트럼프가 일단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일단은 끌 거다. 그러니까 관세를 붙이는 거는 철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제가 보기는 하는데 계속 이제 말을 바꾸고 있죠. 시진핑이 버티니까.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예전하고 똑같이 잘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혼조세입니다. 특히나 아이러니하게도 손절 걸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힘든 이런 장은 맞거든요. 자,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스닥 대표적으로 일단은 하실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가창도 많이 비고 점프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고요. 나스닥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스닥 대체 상품 일단은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조금 여러분들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제가 공개 방송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오전에 항생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것과 미국장 나스닥 대체 상품 매매하는 것까지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왜 매도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또 나스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꼭 잊지 마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많이 좀 하회하면서 현재 나스닥과 5일이 급락을 하고 또 금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그거는 일단은 모르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어느 선까지 더 상방으로 열려 있는지 이 부분. 네네. 일단은 제가 그 골드 차트를 일단은 좀 봐드리면 네.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죠.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방향을 일단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거는 뭐냐면 자,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앵커님께서 질문 잘 주셨는데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매수 방향 보셔야 되고요. 4,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일단 가리라 봅니다. 항상 우리가
제가 1000포인트대에서도 매매를 했지만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갈 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4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일단은 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평선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평선은 한번 맞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이평선 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캔들들이 지금 떠 있잖아요. 이평선 위에 캔들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 매매나 아니면은 월간 갈아타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평선에 떠 있는 이런 캔들이 있으면요. 매수든지 매도든지 안 하시는 게 낫고 여기서도 보면 그저께 5일선을 뒤덮죠. 그럼 매수 포인트가 어디예요? 3350, 3350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900틱 이상이거든요. 900틱 이상.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지금 매수 포인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이평선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매수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이평선을 맞고 어떤 기법이나 어떤 흐름이 나올 때까지, 자, 다시 이평선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평선 위에 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평선 떠 있어요. 저번 주도 이평선 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매매 포인트 여기에서 한 자리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쭉 보면 이평선 떠 있는 이런 캔들들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봉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맞을 때 떠 있을 때는 패스. 떠 있을 때 패스, 이평선 맞을 때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만 들어가도 이게 100틱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평선 떠 있을 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이건 음봉이니까 패스, 음봉 패스. 그 밑에 있으니까 패스, 음봉 패스. 이건 뭡니까?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쭉 3100. 어디까지 오르나요? 3200. 100틱입니다. 100틱. 100틱. 1000틱이죠? 1000틱입니다. 예. 1000틱. 요렇게 이평선에 떠 있는 캔들은 패스하시고 이평선에 붙어서 뭔가 시그널을 주는 요런 데서 중장기 매매 전략 하시는 게 좋다. 일단 요렇게 보이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어디까지 오르느냐. 4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가리라 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올해 갈 수 있고 내년에 갈 수 있고요. 단 중요한 건 뭐다? 이평선에 붙어 있는 캔들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봉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 선물 중장기적으로 4,00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오늘 일봉상 차트를 통해 봤을 때 이평선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은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매매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내 매매에도 나만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지난주에 또 어떻게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수익은 제가 못 냈는데 그런가요? 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좀 흐름을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지난주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여기죠? 네. 21시 반부터 일단은 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떠세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걸 조금 느끼실 겁니다. 그죠? 윗꼬리 아랫꼬리들도 너무 길고 윗꼬리 아랫꼬리들도 너무 길고 너무 어수선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할 때 손절을 30에서 40틱 정도 대부분 이제 수년간 그렇게 일단은 해왔고 이게 지금 통했는데 지금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제가 비록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거를 일단 저번 주 목요일 날 거를 일단 갖고 오긴 했지만 다 그렇습니다. 월화수목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지금 트럼프가 이 정도로 시장을 망가뜨려 놨나라고 지금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망가져 있는 상태. 나스닥은. 그러면은 미국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대표적인 제 매매 상품 중에 미니다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미니다우 이렇게 5종목 이렇게 5종목을 일단 제가 주요 매매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항생, 골드, 미니다우 위주로 일단 제가 많이 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세모고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왜냐? 나스닥은 지금 매매를 하기에 너무 안 좋아요. 차트가. 흐름도 안 좋고 차트도 안 좋습니다. 오전에 일단은 항생 위주로 하고요. 오후에 골드 메인으로 하고 나스닥 대체 상품으로 미니다우를 일단은 하는데 미니다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 다우존스 지수 있죠? 요겁니다. 요 선물 버전 이걸 미니다우라고 일단 합니다. 나스닥도 원래 미니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원래 미니 나스닥입니다. 자, 그래서 미니다우의 특징은 틱가치는 나스닥하고 동일해요. 한 틱에 7,000원. 한 틱에 7,000원대로 나스닥이랑 비슷한데 나스닥은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쵸? 꼬리도 너무 길고 휩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미니다우는 거기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항생 정도의 느낌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추세대로 일단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매도 신호 나왔죠? 성견 차트입니다. 이게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한 성견 차트. 여러분들께서 매주 화요일에 있는 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24시간 동안. 여기 이제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 매도 신호 종가가 약 4만 포인트입니다. 약 4만 포인트.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39,194. 그렇죠? 39,194. 약 800틱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거를 정확히 잡은 게 바로 성견 차트. 그죠? 그리고 이런 추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목요일 나스닥 차트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목요일 미니다우 차트입니다. 선명하게 딱 나타나죠? 미니다우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는 답이에요. 그리고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서 짚어내서 쭉 이거 반에 반절만 드셔도 수익 내셔도 여러분들 하루 일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나스닥의 대체 상품 미니다우로 저하고 같이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니다우는 추세대로 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미니다우는 추세대로 가는 특징이 있어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 매도 신호 대응만 하시면 돼요. 매도 신호 대응하셔서 계속 수익으로 일단은 쭉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23시 30분 이후에는 매수 신호로 전환이 됐죠? 매수 신호로 전환이 돼서 매수를 일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론 미니다우도 휩수가 없는 거 아니고 컷을 안 주는 거는 아니지만 나스닥에 비해서는 차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추세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나스닥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나스닥에서 손실이 많이 나시는 분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컷을 또 조금 길게 걸어야 되잖아요. 나스닥이 조금 위험하다 느끼시는 분들, 나스닥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미니다우로 대체를 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좀 리스크 크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미니다우를 일단 대체를 하시는 게 지금 조금 좋아 보인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많은데 지금 한 6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시나리오 매매법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자, 주목하세요. 뇌동 매매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나리오 매매법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영상을 조금 몇 개 찍고 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괜찮은 매매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몇 개 찍었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제가 제공을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화나 연극에서 쓰는 시나리오라는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장 매매를 하잖아요. 오전장 매매를 할 때 자, 오전 매매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생 한번 손절이 났어요. 자, 그러면 야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항생 2번 손절이 났습니다. 그러면 야간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항생 1번 익절이 났어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야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라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뇌동 매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매매 횟수가 많아져요. 매매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손실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매매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손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 항생 1번 손절을 하면 야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간장에서는 딱 2번만 매매한다라든가, 항생 오전에 2번 손절하면 야간장에서는 1번만 매매한다라는 거. 그리고 항생이 1번 익절이 나면 야간장에서는 딱 3번만 매매. 그래서 뭡니까? 총 하루에 약 4회에서 5회 미만으로 수익이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지 간에 매매 횟수를 조절해 드리는 매매법을 제가 일단은 개발을 했고, 이게 시나리오 매매법이라는 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매매법은 매매 횟수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뇌동 매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지키고 이 지킨 수익이 우리의 실질 소득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항상 찾아다니시는 기법, 그리고 차트, 뭐 보조지표, 수식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데 버무려져서 나오는 좋은 결과가 수익과 이 수익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이 기법과 차트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승률이 80%, 90%인 기법을 발견을 해도 최종적으로 수익을 지키고 그 수익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뭐냐?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을 지키고 그 수익이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요. 또 다른 어나더 레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뇌동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뇌동매매를. 그럼 뇌동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제 조건이 돼야 돼요? 매매 횟수가 조절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오늘은 3번만 매매해야지, 4번만 매매해야지, 내 자리에서 한두 번만 매매해야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실 거고 매 순간순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 혼자 하시니까. 훈련이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계속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그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진 분들이 같이 매매하시는 거고 그거를 가이드 해드리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성견 선생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뇌동매매로 여러분들 복잡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한번 고쳐보겠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QR코드 찍고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부터 성견 선생이 하는 시나리오 매매법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한 달만 제 방송 보시면서 한 달만 뇌동매매 여러분들 탈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매매법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대체 상품인 미니 다우를 통해서 수익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매매를 하시다가 때로는 오기로 인해서 또 때로는 수익에 취해서 뇌동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실 것 같은데 뇌동 매매를 방지하고 내 멘탈을 잡아주는 시나리오 매매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M7,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단기적인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관세 이슈에 피로감이 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다가 3분봉 기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에 매도 종가 진입하는 거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중에 3,436.2달러 매수 MIT 전략 주셨는데요.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주셨고 4,000달러까지는 도달할 테지만 일봉이 이평선과 떠 있을 때에는 관망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